그럼 지금부터 1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부부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부부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세무일과 주무관 김인자.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도시계획과 주무관 최진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축과 주무관 이재승.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독산 제1동 주무관 길원배.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주무관 이하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창의상인데요. 대표로 한 분씩 수상하겠습니다. 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부문 장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유영길 김성욱. 위 공무원은 평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잠자는 지적, 임야원도의 숨결을 불어넣다를 실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서울창의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현금 100만원입니다. 서울창의상 지식경영부문 장려 금천구 건강증진과 박소영, 박윤화, 김미정. 위 공무원은 평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비만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함께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서울창의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역시 부상은 현금 100만원입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부부장님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2018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월 19일까지 3개월까지입니다.
2018년 따겨 목표액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4%, 실적 대비 2%를 상향하였습니다. 실적 대비 2%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2018년 목표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 3년간 모금 및 배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사전 준비 및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핫팩을 제작을 해서 구 동으로 그 제작 배부할 예정이고요. 전철역 등이나 다중 이용 지역 시설 등에 가서 사업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기부자 등 기업체들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구청 1층에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를 하고 이달의 기부자 그 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모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금품 모금은 그 구동 성금품 접수 창구를 기간 중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우리 금천구 전용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은 그 기부자가 성품을 그 저희한테 주시면 배분 완료 후에 모금회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그 과장님들께서 그 알고 계시는 단체나 기업체에 법정기부금 세제 혜택이 얼만큼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소득 금액의 100%인데요.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15%인데 예를 들어 보면 1,000만 원을 개인이 기부를 하셨을 때 공제 세액은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순수익 소득액의 50%를 최고액 한도로 정해놓고요. 공제율은 이제 법인세율이 10에서 22%로 좀 상이한데요. 그 순수익이 2억 미만이냐, 뭐 2억에서 200억 사이냐, 그 이상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저 법인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소득 금액이 순수익이 10억인 기업체가 1억을 기부를 했을 때 법정 소득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나 다른 타 지역의 재단 같은 경우보다 법인이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했을 때는 그 약 2배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쪽이 기부를 하시면 1억을 기부하시면 1,100만 원을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하시면 2,200만 원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 중에 그 아시는 기업체분들에게 법정 세제 혜택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셔서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배분은 동에서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순위별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품이 많기 때문에 중복은 동에서 걸러내고 있고요. 개인의 배분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로서 4인 가구인 경우에 542만 원의 소득 이하인 자기 때문에 상당히 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광장을 물품을 접수하거나 또는 배분할 때 광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기간 내에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주택가에서는 저희가 그 기업체와 종교기관 아파트 명단을 안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동주민센터는 성금품 접수 및 배분에 협조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 기간 중에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관련 단체나 기업체 분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점 사항입니다. 2017년 모금액을 보면 성금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15억 중에 성금이 한 33%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품 위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꼭 성품을 원하시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현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또 그
보통 저희가 기부 단체 기부 건수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부하시는 경우가 15%여서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따겨 중점 추진으로는 개인의 그 소액이라도 기부를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인 기부자 홍보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구 2018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 현황은 1단, 2과, 1지소 5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발전 추진단을 1단, 2과, 6팀으로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미래발전 추진단장은 4급으로 하며 도시재생과는 재생정책팀, 중심지 재생팀, 주거재생팀 3팀 15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는 일자리 기획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3팀 1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3동 박미마을 보건지소는 7월 1일자 개설 예정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비하여 지역혁신과에 스마트 도시팀을 신설하고 세무이과에 자동차 번호판 명시팀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및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과로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도시활성화팀은 폐지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주거재생팀은 건축정책팀으로, 건축기획팀은 건축지원팀으로,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팀은 교통수요관리팀으로,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팀은 주차관리팀으로, 교육지원과의 청소년팀은 아동 청소년 친화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공로연수식은 12월 28일 목요일 15시에 대강당에서 공로연수자, 가족, 동료 직원 100여 명을 모시고 제1부는 축하 공연, 기념행사, 2부는 기념촬영, 다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종무식입니다. 일시는 12월 29일 금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부서를 순회하면서 직원을 격려하고 다과비 지원은 부서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직원 새 인사회입니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 2시에 대강당에서 부서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신년 할애 행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무식은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으며 4급 이상 간부님은 세종문화회관 세종원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새해 인사회는 1월 8일 11시부터 12시까지 금날의 아트월 공연장에서 주요 주민 및 주요 내빈을 모시고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 내빈이 초청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고 집단 발생의 위험성이 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유행 가능한 감염병과 원내에서 흔히 발생되는 감염병의 특성 및 예방 교육을 홍보하여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 그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17년도에 성홍열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017년 11월 29일 13시에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집 등 그 집단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수족구병, 결핵,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종류와 관리 방안 및 보육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협업 및 협의 사항으로 여성보육과 및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유치원 원장 등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금천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그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맺기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2월에 추진할 국별 업무와 행사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서면 자료 중에서라도 뭐 공유나 뭐 의견 교환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교육지원과 김병현 주무관이 해주겠는데요. 연습을 지겹도록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습한 대로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본 분 계실까요? 예, 몇 분들이 눈빛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긴데요. 저도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이 아동 친화 도시라는 거를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5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제가 담당이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직원이 다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게 아동 친화 도시 지도인데요. 빨간색은 인증을 받은 곳이고 이제 회색은 인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17개, 서울은 5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북구가 13년 11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에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이제 48개 자치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 친화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기본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이제 4대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110cm 미끄럼틀에서 남자아이가 떨어져서 그 머리가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권리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본인의 보호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보호권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바로 이 생존권까지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4가지 권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 4가지 권리가 함께 잘 융화되어야만 이 아동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4대 기본권과 그리고 이제 4대 일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읽으시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차별의 원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 발달의 원칙, 의견 존중의 원칙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초로 이제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이 적용된 우리나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한 비혼모가 있었는데요. 이 비혼모가 2년 6개월, 그 마약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바뀌는데요. 그 이유가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제 엄마의 죄를 받아 마땅하나 이제 아이는 어떤 죄가 있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가. 이 사회 질서 정립과 이 아동의 권리가 상충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는데요. 그 딜레마에서 판사는 이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을 인용해서 이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동 친화 도시는 이 4대 일반 원칙과 4대 권리가 우리 구정에 잘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 친화 도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91년도에 비준을 합니다. 비준은 바로 이제 국제 협약을 따르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아동 권리를 지켜주는 이 아동 친화 도시가 꼭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의존성입니다. 이 의존성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 학교, 친구라든지 주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주변 환경을 제대로 보존을 해줘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아동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친화 도시가 우리가 공적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상설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성장 비용 도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은 이제 우리가 아동이었을 때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으면 그 후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아동을 제대로 환경을 양육시켜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제가 처음에 아동 친화 도시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였는데 그러면 이 아동 친화 도시가 아동만 행복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우리 구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진행하면서 구 전체가 한층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친화 도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인데요. 우리 구 전체 인구수가 외국인 포함해서 26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 아동수가 3만 명이고요. 전체 인구에서 약 11% 비율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이 14% 정도. 근데 우리가 3% 정도 낮죠. 이 아동 친화 도시를 하는 이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프랑스에서는 2002년도에 아동 친화 도시 사업을 하면서 아동 출산율이 1.5에서 현재 2.08까지 유럽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금천구도 아동 친화 도시를 통해서 아동 인구가 조금 늘어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이 10가지 원칙은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부터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호까지 10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4단계로 묶어서 단계별로 이행을 하면은 이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요.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전담부서 및 팀 구성이 있겠습니다. 저희 금천구에서는 2017년 7월 1일자로 이제 아동 전담 인력 2명이 교육지원과에 배치가 되었고요. 내년 1월에는 이제 팀명이 아동 청소년 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물론 명칭도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부서에 아동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 부서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지도 평가 기준으로 삼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 위촉입니다. 이 옴부즈 퍼슨이란 게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제 대면인, 옹호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동이 아동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외국 북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 옴부즈 퍼슨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상시직으로 이제 사무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년에 옴부즈 퍼슨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 참여 체계 구축인데요. 이 아동 참여 체계 구축은 우리 금천구는 지금 청소년 금천 별바투레단이라고 해서 금별단도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의회도 최근에는 이제 구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청소년 예산을 의결 심의했던 과정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 지역사회라는 게 우리 금천구 관내 경찰서라든지 관내 복지관,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드는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소년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이제 아동 권리 홍보를 했는데요. 제가 홍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본인들의 권리가 있어도 이거를 지켜줄 의무 이행자들인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실시할 때 먼저 전직원 교육을 올해 11월에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실시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제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모로서 이런 아동 권리 교육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지 배워서 참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에는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랑 이제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에 이제 찾아가서 그 종사자들 권리 교육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이 있는데요. 조례는 저희가 이미 2017년 9월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이제 안정적인 법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동 친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체가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축 틀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단계는 아동 권리 현황 조사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그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6가지 생활 영역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가 어떤 게 잘 되고 있고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요. 차후 3단계 이제 실시할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생활 영역 기준으로 사업 예산, 법체계 분류 및 분석은 저희 금천구가 어떤 청소년,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분류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분석한 대로는 이제 우리 구에서 143개 아동 청소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약 7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하면서 이제 아동 친화 예산서라는 걸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발간해서 우리 구 어린이집이든 지역안센터든 이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구가 아동 청소년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안 되네요. 네. 3단계는 전략 및 영역 진단인데요. 방금 2단계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찾아서 이제 성인,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민 토론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전략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요. 이 전략 사업은 각 그 해당된 담당 부서에서 사전 영향 진단 및 4개년 추진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이지만 이 우리 구 전체 사업이라는 게 그 해당 부서에서 그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서별로 이제 담당자분들이든 부서장님들이든 부서별로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 모니터링 및 영향인데요. 이 3단계를 거쳤으면은 인증 과정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단계는 3단계에서 4개년 계획을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그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유니세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정책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영향평가는 참고로 16년 3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19년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필수적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2년 뒤에는 중간 점검이 있고요. 4년 뒤에는 재인증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개념과 우리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이 5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과 저의 사진인데요. 제가 5개월 전과 지금이랑 아동을 대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고 뭘 알까 이런 생각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틀린 말을 안 합니다. 다 옳은 말만 해가지고 제가 많이 혼났던 적도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혹시 우리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물어봤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동친화도시인데 왜 우리들은 빼고 어른들끼리 뚝딱뚝딱 자기네들끼리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껴서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동 2명이 함께 우리 아동친화도시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실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 모든 사업에 아동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장님들도 그런 아이들의 권리를 잘 한 번씩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인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소개할 때 그 지겹도록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연습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직원들이 발표를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김병현 주무관이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를 맡은 지 그 아는 범위에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추가로 조금 더 사업을 좀 어떤 사업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한다든가. 가산농장입니다. 그동안 막연히 들었던 그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동이 법정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예. 아동은 이제 유니세프에서 정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0에서 만 18세까지입니다. 만 17세까지입니다. 네. 만 17세까지고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성인 이전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치관입니다. 이 회의 때 말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협치위원님들 모시고, 전남 순천의 그 어린이 공원으로 유명한 기적의 놀이터라고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은 이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터를 6군데, 7군데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들의 우리 이야기는 빼고 어른들이 결정하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긴 합니다만, 순천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림으로 직접 놀이터를 아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놀이터인가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실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현장들을 좀 보면서 저희 구에 반영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산 밑에 동네이기 때문에 산 밑에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뒷동산에서 노는 마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서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나중에 한번 산 밑에 이 공간, 짜투리 공간이나 이런 소규모 공간을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저희도 꾸며보면 아이들의 그 어린 날의 꿈들이 금천구에 남아있는 추억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아동 친화 도시의 한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그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니까 건축과장으로서 먼저 머릿속에 팍 꽂히는 게 이게 물리적인 안전도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 그 골목골목마다 건축공사장들이 워낙 많이 널려 있어서 실제 이제 초등학교 인근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인근에는 이제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인 안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지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옴부즈퍼슨, 그게 뭐 별도의 이런 자격이나 활동 범위가 있는지 그거 좀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보호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안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동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건축물의 위험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옴부즈퍼스는 지금 계획 중인 내용은 우리 기본 범위는 보통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변호사라든지 인권 옹호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위주로 채용을 하던 위촉을 하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아동 친화도시가 아까 보니까 생존과 보호권 네 가지 중에가 저희 부서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진행하실 때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만해드릴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 도시계획과장인데 사실 그러니까 아동이 몇 세인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아까 그 조례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서 이제 찾아봤더니만 결국은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다 보는 시각이나 입장이나 관심사들이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중고등학생은 이제 본인 의견 피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저희가 청소년 의회라든지 금별단 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 대표 기구들을 통해서 의견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채택을 할 예정이고요. 그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은 그 유아의 부모들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은 저기 10세, 10세 이하라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그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학부모의 부모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 친화도시의 기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치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반영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어쩌면 선입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10세 미만 아동들의 놀이터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아동들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동들의 의견을 들을 때 이제 부모 아동 의견을 함께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회 얘기가 있었는데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금천구 직원으로 당연직이 3명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동이 아까 2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건 뭐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네. 여기서 좀 분포를 좀 넓혀서 초등학생 이게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 되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몇 사람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아동 친한 도시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동친화 추진위원회는 고등학생 2명이 들어가고요. 이제 조례상에 그 아동 모니터링단이라고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청소년, 이제 고등학생 비율을 낮추고 초등학생, 중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구를 이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서 26만 5천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인구는 이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지 않고 지금 현재 23만 5천 좀 지나서 24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동 친화 도시 그 선정하는 데는 그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26만 5천으로 보는 건가요? 하여튼 외국인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포함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고에는 기준을 그렇게 26만 5천을 했는데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어떤 그게 기준이나 그거에 의해서 한 건지 그걸 한번 평가 기준에 그 외국인을 넣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 우리 구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문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아동 인구에도 외국인 아동 수도 포함을 시켰고요. 전체 인구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겠죠? 오늘 의회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병헌 주무관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인 질문 더 받도록 하겠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준 김병헌 주무관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금천구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노력으로 조만간 그 완공될 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본격적으로 그 착수가 되는 그런 공공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 시설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질 없이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리 그 건립되기 이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떤 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나 이런 그 준공과 동시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사전에 좀 철저히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그 일부 지역에서 뭐 그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그런 움직임이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 이웃하고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지역 주택 조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 민원, 뭐 집단 민원이 굉장히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사례를 볼 때 저희들도 이러한 어떤 뭐 혹시나 어떤 좀 나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주민들한테 저희 구 입장에서 정확한 어떤 그 주택조합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웃 자치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택조합의 뭐 그 꼭 알아야 될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주민들한테 어떤 뭐 주택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뭐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그 제공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혹시나 어떤 뭐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주택조합도 그렇고 뭐 요즘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항상 좀 이렇게 예민하게 예민한 좀 감수성을 가지고 혹시나 주민들 입장에서 뭔가 어떤 그 피해가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항상 좀 이렇게 예민하게 지켜보고 좀 사전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벌써 한 해 마지막 열린 회의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함께 해주신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뭐 업무에서나 뭐 자기 개인 삶에 있어서나 올 한 해가 좋은 열매 거둔 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과 의회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도 잘 마무리하시고 예산이 잘 통과돼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한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편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저희 구 용량에 비하면 사실은 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과분하게 많이 거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의 인구나 저희 구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는 편이어서 전체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정책과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워낙 많이 거쳤고 이게 많이 거치다 보니까 모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항상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고 계신데 나눔 활동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나 또 주는 사람들이 기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주는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를 삼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다 보면 뭐 맨날 이렇게 아쉬울 때는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그 아쉬운 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일에 바빠서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정성을 가지고 다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철 한파가 올해 당해보니까 뭐 작년보다 조금 더 기습 한파도 있었고 한데 조금 더 춥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쨌든 한파에 관한 대책들은 잘 세우고 특히 제설과 대책들은 잘 세우고 계신데 그 시설 점검을 한번 꼭 해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설에 대해서는 제설대로 또 우리 시설과 장비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당, 복지회관, 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겨울철에 특히 춥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시설 점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포항 지진이 나서 수능도 연기되고 그랬는데 수능 연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6,000명 때문에 59만 명이 시험 못 보는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해 오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사회의 가치관이 그랬던 것들이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야 돼. 이런 게 기본적인 전제였는데 어쨌든 이번 수능을 거치면서 소수를 안고 가는 또 소수를 충분히 배려하고 소수를 약오시키지 않으면서 가는 그런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서는 또 다른 기회이긴 한데 지진 자체는 큰 재난입니다. 성금을 따뜻하게 모아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우리로서도 필로티 건물이나 이런 지진에 취약한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들이 좀 됩니다. 관련해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진 대피소 이런 대피 장소에 실제로 개방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점검하고 할 건 하고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시간을 갖고라도 어쨌든 전면적인 점검이나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찾아주시고 해서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2월 한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의회와 예산 문제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밀린 업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업무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감사해야 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한 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